미국 시카고 271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막 떠오르려던 그 찰나, 큰 폭발음을 들은 승객들은 창밖을 보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날개에 달려 있어야 할 엔진이 그대로 기체에서 뜯겨 나가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비행기는 하늘이 아닌 바닥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30년에) 설립된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의 대표 항공사로,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더 많은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수였고, 이에 따라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항공기 제조사였던 맥도넬 더글라스의 제작을 의뢰했고, 그 결과 아메리칸 항공의 요구를 반영한 DC-10이 탄생하게 됩니다. DC-10은 좌우 날개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꼬리 날개에 추가로 하나, 총 3개의 엔진이 달린 독특한 구조의 대형 제트 여객기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 DC-10을 주력 기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DC-10은 몇 차례 중대 사고를 겪으며 안전성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1972년 디트로이트를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96편이 비행 중 후방 화물칸 문이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내에 급격한 감압이 발생했고, 비행 제어가 손상되면서 엔진 중 하나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기장이 침착하게 기체를 제어해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1974년 터키 항공 981편이 동일한 문제를 겪으며 훨씬 더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비행 중 화물칸 문이 다시 터져 나갔고, 그 충격으로 승객 6명이 기내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몇 분 뒤 제어력을 잃은 항공기는 파리 외곽에 추락했고, 탑승자 346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승객들이 DC-10 기종 탑승을 꺼리게 되었고, 기체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죠. 1979년 5월 25일 아메리칸 항공 191편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총 비행시간은 약 5시간으로 예상되었고, 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은 승객 258명과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 13명으로 총 271명이 탑승했습니다. 조종석에는 53세의 기장 월터 럭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DC-10 기종에서만 3,000시간, 전체 비행시간은 22,000시간을 넘는 그야말로 베테랑 조종사였죠. 사실 그는 원래 이 항공편을 조종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동료와 스케줄을 교체하면서 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기장은 49세의 제임스 딜라드로 총 9,2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DC-10 기종에 대한 경험은 약 1,000시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세의 항공기관사 알프레드 우도비치가 탑승해 있었고, 또한 약 15,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비행기는 준비를 마치고 이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항의 날씨는 맑고 시야도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마쳤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제탑으로부터 3km 이상의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륙 조종은 부기장인 딜라드가 맡았고, 기장 럭스는 비행 과정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3시 4분경 그렇게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가속을 시작했고, 속도는 점점 높아져 시속 190km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럭스 기장은 V1을 외쳤습니다. V1은 항공기 이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비행을 중단할 수 없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멈추려고 시도할 경우 활주로를 이탈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속도는 계속 상승했고, 곧 럭스는 로테이트를 외쳤습니다. 이는 기체가 이륙을 위해 기술을 들어올릴 수 있는 시점으로 말 그대로 항공기를 하늘로 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장의 로테이트를 들은 딜라드가 조종관을 뒤로 당겨 이륙을 시작하던 바로 그 찰나, 기체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굉음이 울려 퍼졌고, 조종석과 객실 전체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관제탑에 있던 관제사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왼쪽 날개에 장착되어 있던 엔진 하나가
기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활주로에 떨어진 것이었죠. 창밖으로 떨어지는 엔진을 직접 목격한 일부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제탑은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구조대 출동을 요청했으며 조종석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체로부터는 어떤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DC-10은 총 3개의 엔진을 갖춘 기종이었기 때문에 엔진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2개로 비행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방향을 틀어 비상 착륙을 시도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점점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수평을 완전히 벗어나 90도 가까운 각도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있던 수많은 목격자들과 관제사들은 거대한 항공기가 완전히 왼쪽으로 뒤집힌 채 하늘에서 비틀거리며 추락해 내려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이 멎은 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은 현장에서 촬영 중이던 2명의 사진작가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체는 사진처럼 계속 기울어진 상태로 하강하기 시작했고 바로 몇 초 뒤 결국 활주로 끝자락 근처에 위치한 정비 경납고에 충돌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폭발과 함께 항공기와 경납고가 동시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처음에는 인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줄 알고 있었지만 이내 그곳이 비행기 추락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방대는 즉시 화재 진압과 생존자 수색에 나섰지만 그 넓은 잔해 속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체 잔해 속에서 드러난 것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들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몇몇 소방대원들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그대로 서 있었고 그중 일부는 고개를 돌린 채 이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추락 당시 경납고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던 정비사 2명 역시 거대한 충격과 화염에 그대로 휩쓸려 도망칠 틈도 없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한 지 1분도 되지 않은 무려 31초 만에 활주로 끝을 벗어나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과 지상 근무자 2명을 포함해 총 273명이 즉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 항공 역사상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최악의 참사로 남아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모든 DC-10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외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DC-10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DC-10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승객들이 DC-10이 사용되는 항공편을 피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현장에 투입되어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기체에서 분리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 엔진이 통째로 날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가가 가장 큰 의문이었죠. 초기 조사에서는 활주로에서 발견된 파손된 볼트 하나가 엔진 분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고 이 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파손된 볼트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NTSB는 항공기의 과거 정비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항공기의 엔진이 사고 발생 2달 전에 아메리칸 항공 정비 시설에서 정기 점검과 정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시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다소 충격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비사들이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엔진을 분리하고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엔진을 지지하는 지지대인 파일론에서 엔진을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 날개에서 파일론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항공 정비사들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편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 지게차를 사용해 엔진과 파일런을 통째로 분리하는 어이없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정비가 끝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게차를 이용해 엔진과 파일론을 하나로 묶인 상태로 다시 날개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엔진과 파일론 사이에는 수백 개의 복잡한 연결 부위가 있어 규정대로 분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지만 파일론과 날개를 연결하는 볼트는 단 3개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잡한 탈부착 과정에서 파일론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일 파일런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엔진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메리칸 항공 외에도 일부 항공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정비를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상업용 대형 여객기는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엔진 하나만으로도 비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DC-10은 엔진 하나를 잃었음에도 나머지 2개의 엔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조종사들이 기체를 통제하며 비상 착륙을 시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추락해버린 것일까요? 우선 조종사들은 조종석에서 엔진 자체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계기판에 표시되는 수치들 역시 엔진 고장인지, 단순 출력 감소인지, 혹은 센서 이상인지 즉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 배선들이 함께 끊겨 나가면서 조종석의 주요 계기판과 경고 시스템 일부가 한꺼번에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훈련에서도 본 적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조종석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추력이 줄어든 느낌과 비행기가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겨 추력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판단하고 훈련받은 절차에 따라 계속 이륙 속도를 유지하며 기체를 안정시키려 했던 것이었죠. 또한 비행기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며 곧 떨어질 위험인 실속 상태가 찾아오자 원래라면 조종석에는 심한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며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분리될 때 함께 끊어진 전기 배선 때문에 이러한 경고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계기판 일부가 꺼지고 교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조종사들은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 채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항공기 전기 시스템은 특정 엔진 하나가 아닌 모든 엔진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각종 경고 장치와 계기판, 비상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전 최종 점검을 감독했던 책임자인 얼 러셀 마샬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DC-10 기종을 한동안 계속 사용하다가 2000년도까지 운항을 지속한 뒤 결국 이 기종을 모두 퇴역시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